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길을 나가봐도 적막하기가 그지없고요. 또 누가 옆에서 기침이라도 하면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는 말도 돌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가감없는 비판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통합당 강동구갑 이수희 공천자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예. 저는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게 예.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분을 제가 예, 특별히 모셨어요. 예. 저희가 벌써 한 7, 8년째 예. 알고 지내고 있는 사이인데 이번에는 정말 험지로 또 나가시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예, 어떻게 해서 또 강동구 갑 지금은 진선미가 있는 험지잖아요. 어떻게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험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는, 뭐, 낙승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박빙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강남 사과, 또 강동 갑이 재건축 재개발로 굉장히 또 핫한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역을 가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험지라는 우리 홍 부장님 판단에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제가 뭐 본인 입장에서는 험지가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파이팅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겠지만은 객관적으로 어찌됐든 또 그 좌파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선미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쨌든 끌어내려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 예,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지역 관련돼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정권의 폭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죠. 예, 지금 뭐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오늘 일간지들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장기 불황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자산가들은 그나마라도 좀 버틸 수 있어요.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런데 지금 정말 힘든 거는 서민층, 그리고 중산층, 중상도 아니고 중산층. 자기 집은 없고 그래도 좀 전세 자금 마련해서 아이 한두 명, 좀 그래도 근근히 키우고 있는 이 중산층 가정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갔을 때 장기 불황이라는 게 이게 몇 년, 1, 2년, 2, 3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이 갔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자산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IMF 때보다 코로나 이후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다 경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바꿔야 된다. 지금 정권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MB 정부 지금 구속돼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가 위기가 왔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제일 주요했던 그 대책이 통화 스와프였거든요. 미국하고.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인맥과 당시에 이제 브레인들이 다 합쳐진 거지만, 합쳐진 결과지만, 그걸 이 정권에서 해낼 수 있는 인맥이라든가 그런 한라인이라든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맥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또 외교적으로라도 맥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찾기가 힘들죠. 강경화만 해도 보면은 이슈와 관계없이 해외를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제발 실력 없는 자들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저는 이 말을 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정도 있지만 지금 당장 닥친 이 몇 달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봤을 때 이 정권에 있는 인사들로는 나는 경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주 단적으로 마스크 하나 지금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그렇죠. 그 어려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겠어요. 작은 걸 보면 큰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마스크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 근데 사실 가만 마스크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는 그 뭐 고급이라고 했는데 고급도 아니에요. 사실 네. 보면은 지금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하니까 예. 자영업자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월급을 주고 유지비가 나가고 뭐 매출이 어떻게 되고 매입이 어떻고 이런 계산을 해본 사람은 네. 예. 그리고 뭐 좀 힘들었을 때는 은행 가가지고 어렵게 대출 받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계산이 우선 달라요. 네. 발상부터가 그죠? 그러면 그 마스크가 뭐 충분하다, 뭐 500만 장이다, 1000만 장이다 얘기할 때 하루 생산량이 그 조선일보의 초보 기자가 가서 초보라고 미안해서 죄송한데 아주 실력 있는 그 기자가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냐?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 그 발상 자체가 늘 앉아서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하고 이런 사람들 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를 알고 자기가 생활을 해본 사람들하고는 저는 그 시각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요만한 차이였지 끝에 갔을 때는 극과 극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결론은 바꿔야 한다.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데 경제 얘기하니까 사실 시민들,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거는 그야말로 실물 경제고 특히 자영업자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인도 얘기하셨는데 지역 돌아보시니까 자영업자들 어떤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미용실 경우에도 좀 겁나는 거죠, 서로가.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코로나 때문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이 정권에서는 계속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긍정적인 그 성과들이 나왔을 거라고 믿고 싶은가 본데 그게 아니라죠. 코로나 이전부터도 제가 그 제일 핫하다고 하는 그 서울에 그 맛집들, 그러니까 그 예. 거리들 있잖아요. 뭐 저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녀서 보면 한 8시쯤에 벌써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과거에 꽉 찼던 데라면. 뭐 그러면 그게 코로나 때문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중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드시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뛰는 그 후보자들한테 여쭤보면 가게만 돌면 분위기 좋다고 말씀하세요. 네. 통합당. 근데 제가 글쎄요, 이제 뭐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그렇죠. 민주당의 실정, 문재인의 폭정만 바라보고 표가 올 걸 또 생각하면 그건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2018년에 미래통합당 이제 2018년에 그 지방선거를 완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각 그 뭐 구청에서 서울로 치면 구청장, 시의원 다 저 민주당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 구청장의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그 예산들이 정말 네.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그러면은 그게 2년이에요. 시간이 지난 게. 저는 그 위력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만약 이 그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을 땐 그랬을 땐 그렇게 했던 그 2년 동안의 그 뭐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할까요? 뭐 합법이라고 앞에 꼭 붙여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네. 그게 어떤 그 효과로 나올지 저는 그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 갖고 매표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인 건데. 그러니까 지역 발전은 두 번째고 예. 자기 선거운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국회의원을 나간다든가 뭐 그런 거는 상당히 그 고질적인 병폐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살짝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수희 변호사가요. 굉장히 솔직해요. 저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랬는데 저희 보통 신의 한 수에 정치하시는 변호사분들 나왔을 때 영업 걱정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말 생활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 변호사라니까 저 위에 있고 뭐 이렇게 폼 잡고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요. 정말 소상공인들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보통 서민의 생활을 잘 안다가 아니라 스스로 서민으로서 살아가는 변호사거든요. 아니, 요즘 변호사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능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자칭 착한 변호사, 우리 홍철기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17년째 착한 변호사로 이제 산다고 자부하는데 그러니까 또
아줌마 가장이니까 예, 예. 가장이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서민과의 공감 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의 어려움, 일상의 그 하루하루의 어려움과 그러니까 내 자식 내가 챙겨가면서 내 밥벌이는 그러니까 내 한 몸 내 밥벌이 내가 해서 챙긴다라는 그걸 지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이제 세금 꼬박꼬박 내고 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뭐 세율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해 주던 거를 줄인 거예요. 비용으로 네. 인정해 주는 걸 줄인 거예요. 그러면 담세율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실제 담세율은 올라간 거예요. 세금도 오르고. 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회사인데 국가하고 동업을 하는 것 같아. 아, 예. 그러네요. 번 돈을 국가에 그대로 그치. 갖다 바치는 느낌이 드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게 세금이 가서 나한테 긍정적으로 돌아오면 뭐 그거는 당연히 세금 내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상당히 불만이 크고 그래서 계속 바꿔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자제분이 한 아, 몇 살이죠? 고1이요. 고1. 예. 고1. 여시겠는데 공부를 잘 안 해요.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예. 어쨌든 또 지금 보면은 사교육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음. 심각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또 입시 준비하고 있나요? 이제 고1인 얘는 맨날 스마트폰만 보는 애인데 예.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방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영어, 수학 이제 학원을 보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보수의 좀 특징 중에 하나지만 지가 해야지 공부는. 그렇죠. 예,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과거처럼 뭐 공부 어디에서 어느 대학 간다 해서 애가 자기 밥벌이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믿고는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그 뭐 애 등짝 안 때리고 있는 예. 거지 또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하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는 공교육이 붕괴됐다는 그 교육 문제도 얘기해야 돼요. 예. 문정권에 지금 제가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민족 사관고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 이유 아시죠? 거기가 특목고였다가 거기에 그래서 산에 있어요. 산에. 거기가 일반고가 되면 누가 가요,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 예. 그러면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 노하우들,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축적돼 있던 그 정보들, 그런 게 그냥 사장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전국에 그런 학교들 많아요. 그 홍성대 선생이 만든 그치. 전주의 상상고 문제도 있고요. 전국에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 심각하긴 한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좌파 쪽에서는 조국같이 키우는 게 뭐 큰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거기서 또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부인하면 안 되죠. 예. 엘리트 교육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트라는 거는 있고 또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면서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근데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큰딸은 의전 보내고 아들은 지금 로스쿨 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은 다 똑같은 건데 그거를 상대 쪽에 보수 쪽에서는 그거를 천박하다고 욕하던 그들이 실제는 이제 그래서 위선 내로남불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중권 그 교수의 표현에는 진짜 천박하다는 표현을 한번 썼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의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욕망을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출발이 잘못된 거죠. 이건 좀 너무 철학적인 말씀드려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고 저희 시청자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당연하죠. 철학적인 얘기 다 잘 들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에는 우리끼리 얘기가 아닌가 하는 걱정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그걸 이제 돈 푸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그런데 제가 어느 교수님이 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나라가 그러면 망하는 그 분기점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남미처럼 나라에서 주는 돈에 의지하는,
그게 더 많아졌을 때,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을 때,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포퓰리즘이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돈 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당선이 되길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라가 망하는 분기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 닿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의 또 하나의 이제 경제만큼 버금가는 큰 문제. 그거는 사법부 장악, 검찰 장악. 예. 권력기관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거는 전체주의, 이거는 뭐 새로운 파시즘인 거죠. 저는 이것도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엘리트층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참 사법 장악. 사실은 지금 보면은 좌파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 뭐 권경의 변호사,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히려 추미애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요즘 그랬었는데 잘 안 나오죠. 안 나와 버리잖아요. 예, 예, 예.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거요. 선거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제 코로나는 이거는 정말 빨리 잠잠해져야 되는데, 예. 뭐 이거와 무관하게 이제 마스크 사태는 엄마들, 네. 예, 그리고 젊은 엄마층들이 피부로 절감을 한 거잖아요. 네. 에코백 들고, 그렇죠. 예, 마투 순회하고 예. 약국마다 가서 있어요. 벌써 떨어졌어요. 그럼 내일은 몇 시에 와야 돼요? 저희도 몰라요. 뭐 이런 대화가 매일 이어지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뭐 이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너무 통합당에서 믿을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천안함 사태도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때 뭐 압승한다 했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언행,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뭐 정말 보수가 많이 와야 됐었구나. 예. 예. 그런데 이제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지금 뭐 모멘텀은 마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투표장을 많이 나오시는 것이 그냥 투표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옛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이 정말 어려울 때 비대위원 하셨잖아요. 예. 사실 그때는 자유한국당에 내가 소속됐다라는 거 밝히는 것도 되게 주위에서 눈치 주던 시절인데 그 어려운 시절에 비대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길었죠. 그죠? 2018년 한 8월부터 19년 2월까지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때도 뭐 물갈이 뭐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요구도 많았었고, 당 안에서 봤을 때는 다른 거보다도 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무력감. 네. 당 안에 퍼져 있던 무력감.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한교안 대표 그건 좀 인정을 해줄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당이 이제 총선 이후에 대선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쭉 밀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결국은 이제 결과죠. 그리고 그때 이제 손혜원 의원 사건이 있었죠. 목포의 투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엄청 우리가 또 분개했었죠. 예. 뭐 그거는 손혜원 랜드 이런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 발표를 하면서 또 우리 나경원 대표가 좋다 그러면 손혜원 랜드 뭐 이렇게 해서 또 그걸 또 채택을 해주셨고. 예. 근데 손혜원 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지금 별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재판 중이죠. 재판 중이에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례의원이니까 뭐 어차피 5월 말이면 뭐 임기는 끝나는 거고 뭐 많은 분들은 그거는 투기라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금 가지고 거기 개발해서 결국은 자기 갖고 있는 재산 올리는 거 아주 큰 그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또 붕괴할 만한 사항. 세금을 자기 쌈짓돈으로 하는 것. 그거는 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저는 판단을 내렸다고 봐요. 어쨌든 손혜원 랜드라는 이름을 붙이신 책임도 있으니까 이번에 국회 입성하시면은 끝까지 또
결과를 내도록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움 딱이 돼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우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이라 그럴까요? 네. 예, 그거는 지키면서. 예, 그렇죠. 예, 하여튼 정말 요즘 사실 대면 접촉도 어려운 상황이라 네. 선거운동 하시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어떤 혹시 지역에서 전략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SNS하고 유튜브, 무엇보다 이 신의 한 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홍철기 부장하고는 MJ 우리 2014년 14년. 예, 예.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 때 만난 인연인데, 저는 그때 정몽준 대표가 됐다면 지금의 이런 서울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아, 예, 정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해서는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툭툭 내뱉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인 편견을 갖고 실제 워딩은 이건 아닌데, 네. 예, 그거는 부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예. 얘기들. 그런 거는 상당히 멋있는 그렇죠. 예, 레토릭이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언어 말장난이나 언어적으로 뭐 그렇게 그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늘 좀 자기 그 부정과 자기 검열과 뭐 이런 좀 공직자라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또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손혜원이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더 큰 권력과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요. 그 커넥션도 국회의원 되시면 면책특권도 갖고 그러니까 네. 파셔야죠.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은 제가 싸움 따기 돼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싸움 딱이 돼야 됩니다. 그냥 웰빙으로 뒤에서 뒷짐지고 나는 국회의원입네 하는 사람들이 배지를 다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수희 강동갑 공천자 이수희 변호사는요, 당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누구도 자유한국당이다 하면 기피하던 그 시절에 비대위원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추천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받은 꽤 많은 분들이 또 고사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당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어려운 시절 버텼습니다. 예,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 어려울 때 탈당하고 나가가지고 당 총질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지켰던 분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TV 토론 나가서 그냥 얼굴 내놓고 강력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권 비판하던 사람이 이수희 강동갑 공천자이니까요. 그 이름 석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오늘 싸움 딱 되겠다고 했는데요. 손혜원, 김정숙 끝까지 파헤칠 싸움 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석자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입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도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거 있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영상 추천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은 정기 회원이나 유튜브 회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